이어서 보겠습니다. 13번부터 봅니다. 13번.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의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층수는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문제 풀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 하는 경우에 그 층수는 가중 평균 아니고 뭐라고요? 가장 많은, 원래 가장 높은인데 법률 표현은 가장 층수가 많은, 그래서 많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틀렸죠. 1번. 2번. 건축 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산정한다. 3번. 지상층의 주차용으로서는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4번.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에도 산입하지 아니한다. 5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 14번. 면적 등의 산정 기준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겁니다. 1번. 한옥. 한옥하면 몇 미터죠? 일단은 2m, 그죠? 자, 먼저 일단은 한옥은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이거 맞는가요?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 부분으로부터 1m의 수평거리에 있는 부분은 건축 면적에 제외된다. 이게 아니고 2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죠. 그죠? 거꾸로 후퇴하는 선이죠. 둘러싼 부분에 그 부분을 빼고 안쪽 면적을 수평 투영 면적 한해야 표현이 이렇게 그냥 뭐 대충 써놓으면 안 됩니다. 틀렸고요. 2번. 승강기 탑 등의 옥상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에 상관없이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아니죠. 저를 보세요. 일단은 말로 할게요. 옥상 부분 건축 면적 얼마까지? 8분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은 그때는 6분의 1. 제한적이죠. 면적에 관계없이 안 됩니다. 층수도, 저로 볼래요? 층수한 건데, 높이는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이지만은 높이 얼마가 있도? 12m까지는 산정하지 않고 2m를 넘으면은, 넘는 그 부분만 높이에 산정한다 그랬죠. 이건 층수니까 그런 표현 없죠. 하여튼 상관없이가 틀렸죠. 3번. 사용 승인을 받고 15년이 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열애 손실 방지를 위하여 외벽에 부과하여 마감재를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야 되죠. 4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놀이터, 적용시설, 요거 뭡니까?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죠? 요거는요, 공동, 오타. 공동주택. 공공이 아니고 오타입니다. 공동주택. 바꿔주세요. 공공이 아니고 공동주택. 그래서 공동 바꾸고 정답을 4번 하겠습니다. 5번. 벽 기둥에 구역이 없는 건축물인 경우 지붕 끝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싼 수평투영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닥 면적에서 제외된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저를 보세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뺀 분이죠. 이렇게 아까 전에 했었죠. 이렇게. 주로 뭘 말하죠? 주유소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있는 게 아니고 가운데만 이렇게 그림을 했는데 잘 못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천장이 이게 이리 돼 있고 이렇게 있잖아, 돼 있고 이리 돼 있는 거. 이게 뭐 벽이든 기둥이든 간에 천장은 양쪽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이리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주유소로 말하면 이거 똑같은 건데. 이런 게 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걸 말하는 건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벽 기둥의 구역이 없는 건축물인 경우, 지붕 끝에서부터 1m,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은 바닥 면적,
1m를 후천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말이 좀 애매하다, 그죠? 그죠? 아니, 부분은 바닥 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그죠? 야, 내가 말 잘못했네, 그죠? 네. 면적은 1m를 빼고 안쪽 면적은 산입을 한다,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깥쪽은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1m를 빼고 안쪽 면적은 면적으로 산정을 한다. 1m 부분은 산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그러니까 이거는 산정을 한다 해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자, 그 다음에 15번 정도는 중복되는 문제 많이 남아가지고 한 문제만 여러분 풀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해주시고 16번 보겠습니다. 건축물 높이 등의 산정 방법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들 높이 할 때 기억납니까? 건축물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상단까지예요, 그죠? 근데 가로구역 안에서 가로구역을 단위로 할 때는 그게 아니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들 요거 시험 잘 나오니까 잘 구분해야 돼요. 요약집 14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상가로 2번에 1번 건축물 높이 원칙 보면 기억 일반적으로 지표면으로부터 상단까지가 보편적으로 말하고 높이인데 이것이 1층 전체가 뭡니까? 1층 전체가 만약에 필로티라면은 그 필로티 층고 부분은 높이에서 뺀다. 그리고 예외. 니은 했고요. 특히 예외의 기억. 가로 구역을 단위로. 아시겠죠? 가로 구역을 단위로 하는 높이는 이 말이 없는 높이는 지표면부터 상단이지만 가로 구역을 단위로 할 때는 지표면으로부터 가는 뭡니까? 전면도로의 어디부터? 중심선으로부터 전면도로에 가로구역이 좀 밑으로 푹 꺼진 경우도 있어서 그래요. 전면도로의 중심선부터 그냥 높이로 하겠다. 그래야지 밖에서 보기에 층이 거의 똑같이 나오죠. 아래에는 뭐 들어가든 말든지 간에. 자,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지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1번 16분 1번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 높이는 지표면이 아니고 뭐라고요? 전면도로의 중심선.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로, 그죠? 밑에 높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뒤에는 전부 다 일반적으로 되어 있겠죠.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그 높이를 산정한다는 것. 지표면부터가 아닙니다. 요 1번 지문은 기출문의 지문이에요. 나왔다고 넣어놓은 거니까 어차피 우리가 좀 정리해야 돼요.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맞는 것도 봅시다. 2번, 처마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깔돌이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를 높이를 한다. 3번, 층고는 방바닥 윗면부터 위층 방바닥 윗면까지. 그 다음에 4번, 숙박시설 줄거 보세요. 이것이요, 공동주택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왜? 공동주택은 6분의 1이거든요. 일단은, 그죠? 그것도 80 이하일 때. 그러니까 아예 공동주택을 아니다라고 일단 못 박은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8분의 1. 건축 면적이 뭐라고요? 8분의 1. 요걸 강조하고 6분의 1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숙박시설인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승강기 탑의 수평층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한다. 5번, 반자 높이는 방바닥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17번 지문들은 다 중복돼요. 그래서 한번 풀어주시고요. 18번, 지하층 보겠습니다. 지하층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거예요. 1번,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층수는 뭡니까? 층수는 밖에서 바라봤을 때 몇 층이기 때문에 지하층은 산정하지 않고요. 2번,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맞죠? 맞죠? 용적률 산정하지 않고 그냥 연면적은 오르건다. 맞지만 용적률 계산 시에는 지하층 면적은 제외한다. 맞는 편이죠.
3번 건축주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하층을 설치한다. 지하층 설치하는 것 따라합시다. 지하층을 설치하는 것은 건축주 매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이 건물주 맘이에요. 이것이 옛날에 십몇 년 전에 있었다가 옛날에는 토지를 좀 잘 활용하자 해서 반드시 지하층을 설치하게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지금 지하층 있는 일반 건축물은요, 옛날 건축물이야. 최근 건축물은요, 주차장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지 뭔가 이렇게 사용하려고 설치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그래 보시면 돼요. 물론 의무적이니까 하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의무적은 아닙니다. 예. 4번 지하층은 건축물 바닥, 이거 용어 정의 있었죠, 그죠?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얼마? 2분의 1이죠. 5번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다른 경우는 가장 높은 높이는 이때는요 바로 가중평균입니다. 저를 봐요.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기본성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뭐 틀리게 나올 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를 볼래요? 뒤에가 이렇게 이래서 이게 무슨 산이건 바닥인 간에 건물을 여기를 뒤를 좀 살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자 만약에 보자 건축물을 이런 식으로 짓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은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여기를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건물이 돼 있다면 이게 애매한 거야. 이쪽으로 보면은 분명히 여기는 지하층이잖아요. 이리로 보면은 뭐가 돼요? 여기가 또 1층일 수가 있고 이쪽으로 보면 또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때는 이쪽 가장 높으면 이쪽은 1층이게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요? 가중평균한다. 가중평균. 그런 뜻이에요. 해가지고 층고 높이에 2분의 1 이상이 들어간다고 가중평균의 값이 나온다면은 지하층으로 보고 안 나오면은 1층으로 온다. 그래서 이런 게 간혹 있어요. 보면은요. 이쪽으로 보면은 분명히 1층인데 튜브로 가면은 2층 내려갔다가 내려가는 경우 있단 말이죠. 간혹 가다가. 그래서 가중평균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깁니다. 이제 계산 문제인데요. 자, 중복된 거 있기 때문에 하지만 풀면서 또 여러분이 풀 수 있도록 같이 좀 하겠습니다. 19번, 20번은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19번 저랑 풀고 20번은 여러분이 풀 수 있도록 합니다. 19번, 다음과 같은 조건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그렇죠? 용적률은 먼저 뭡니까? 대지면적 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이고 아까 말한 뭐 지하층 면적, 1층의 주차장 면적 등등등등은 연면적에 산정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먼저 대지면적 얼마? 대지면적 얼마죠? 2000. 얼마? 2000이죠, 그죠? 2000분의 자 연면적 보겠습니다. 먼저 내용 불문하고 지하 1층은 무조건 빼는 거야. 그죠? 빼고 지상 1층인데 이래 보니까 전부가 뭡니까? 주차장이는 그죠? 빼야 되겠죠. 빼고 그 다음에 지상 2층에서 주차장이 400 빼야 되겠죠. 근데 2층에 뭐는 포함되어야 돼? 주택 400. 그러니까 끝에 주택 400 동그라미 하세요. 그리고 지상 3, 4, 5, 6, 7, 5개 층이죠. 전부 주택입니다. 각 층 800이에요. 그러면 하나 8, 5, 40. 4000 플러스 얼마? 위에 400. 얼마죠? 이게 4400이죠. 그죠? 4400. 곱하기 얼마? 하면 되겠죠, 그죠? 예, 두 개 지우고, 하나. 2는 4, 2는 얼마요? 200. 220%다. 20번 숫자만 다르고 똑같은 문제니까, 예. 풀어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21번은 또 같이 풀어봐요. 다음과 같이 대지 면적이 1000. 그림같이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 있다. 이 토지에 적용되는 최대 용적률이 200%다. 대지가 1000, 용적률이 200%인데
현재 있는 건축물에서, 현 상태에서 지상으로 증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 얼마이냐. 그러면 들어보세요. 원래 최대 용적률을 구한 다음에 지금 올라간 부분을 빼면 되겠죠. 그럼 현재 최대 얼마죠? 최대는 문제에 있대, 그죠? 1000제곱미터에 200%. 얼마예요? 2000. 1000제곱미터 200%니까 2000. 빼기. 전제 그림이 있는 지하철 무조건 빼고, 그렇죠? 1층에 주차장 빼고, 점포 300, 사무실 500. 현재 얼마 올라갔죠? 800. 최대 2000인데 현재 올라간 게 800이니까 그죠? 얼마를 빼니까 앞으로 1200을 더 증축할 수가 있다 라는 표현이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이죠. 자, 22번 문제는 과거에 한번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약간 이제 변형시킨 겁니다. 법 바뀌기 전 문제이기 때문에. 자, 같은 거지만 풀어볼게요. 같은 거지만 하나 더. 22번. 다음의 그림은 지상 3층과, 그쵸? 그 다음에 다락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다세대 주택인 건축물이다. 2, 3층은 주거 전용 주택이죠. 각각 100씩이네요. 지붕이 경사진 형태인 다락 높이는 1.7이다. 저로 보세요. 경사진 지붕은 얼마까지죠? 1.8 이하는 산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 아예 다락 50X 해. 왜? 1.8m 이하는 산정 않는다. X. 굴뚝도 X. 그죠? 굴뚝도 산정이 않는다. 왜? 뭘로도 한 게 없습니다. 굴뚝에 대한 면적이 없으니까 산정하지 않는 건 아시겠죠? 산정한다면 숫자가 나왔겠지. 그쵸? 굴뚝 빼버리고. 그 다음에 처마 길이는 50cm니까 1m까지니까 관계없고요. 이 대지 면적이 200, 용적률 200%, 건폐율 50%인데 건폐율은 바로 함정이다. 왜? 구하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 증축 가능한 최대 면적. 이건 연면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건폐율과는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폐율을 제곱하면 틀립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최대 연면적을 구한 다음에 현재 올라간 것만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최대 연면적은 문제에 있다. 200에 200%. 그렇죠? 200에 몇 프로? 200% 얼마입니까? 400이지, 그죠? 요거랑 같은 문제예요. 에다가 빼기. 현재 올라간 거 1층에 주차장 빼야 되겠죠. 주민 공문서는 들어가죠, 그죠? 들어가죠. 일단은 빼는 면적이 아니니까 40 들어가고 2층 100, 3층 100, 다락 X, 굴뚝 X. 그럼 현재 올라간 게 얼마죠? 240이죠, 그죠? 그냥 그래요. 현재 올라간 게 240이니까 이걸 빼주면 얼마요? 160이다. 그러니까 160만큼 증축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요, 21번과 22번은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23번 보겠습니다. 3번. 요건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아직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만 자꾸 계산문 나오니까 뭐 다양하게 이론과 덕으로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관련하여 산정되는 현재 건축물의 높이가 얼마냐 한번 따져보자고요. 업무시설 줄거봐요. 박스 안에. 뭡니까? 공동주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면적이 얼마란 얘기예요? 8분의 1.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잘 세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공동 이렇게만 안 해주면은 이게 건축면적이 8분의 1인지 6분의 1인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일단 공동주택이 아니고 뭐라고요? 업무시설? 건축면적의 8분의 1로 하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먼저 건축면적이 160이면 봐요. 먼저 건축면적이 160제곱미터면 자, 요거죠. 자, 요곳에 이것의 8분의 1 건축면적이니까요.
8분의 1은 얼마냐? 160 나누기 8이니까 8 해주면 돼요. 얼마죠? 2, 8에 16. 그죠? 그러니까 8분의 1은 얼마라고요? 현재 20제곱미터임을 알 수가 있다. 8분의 1이. 그러니까 20제곱미터 이하네, 그죠? 이하. 20제곱미터까지니까. 이럴 때 일단은 8분의 1이고요. 그러면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상단까지가 일단은 40m 해보자고 이렇게 일단 먼저 그림 그려보는 거 이렇게. 지표면이죠, 이게. 이렇게. 여기까지가 얼마라고요? 여기까지가 일단은 40m이고요.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필로티의 층고는 4m이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뭐라고요? 헷갈리니까 열려야 되겠다. 여기가 4m니까 일단은 얘는 높이에 일단 한정하지 않는다. 그죠? 일단은 빼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높이가 뭡니까? 건축물은 30 일단 6m예요. 여기까지는 위에 거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위에 거 보세요. 세 번에 1층 전체 됐고, 자, 옥상에 설치된 수평층 면적이 12제곱미터인 승강기 탑의 높이가 얼마라고요? 14m다. 올려보자고요. 대충 그냥 여기까지. 그 현재 여기 얼마나고 여기? 여기 얼마요? 요거. 아니 여기 12. 요거죠, 그죠? 현재 얼마라고요? 12니까 이 건축 면적의 28분 20이니까 20 이하잖아. 20 이하. 여기 건축 면적의 8분의 1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되잖아요. 그죠? 해당되면서 얼마까지? 플러스 얼마까지? 12m까지는 높이 산정하지? 돼? 안 해? 안 해? 안 한다. 그 말이잖아요. 요것이 8분의 1이 20이니까 8분의 1 이하이니까 이게 만약에 25 하면 또 상황 달라지겠죠. 그죠? 예. 그죠? 이럴 때는 뭡니까? 높이 얼마요? 14니까 하니까 일단 요까지가 12고 요까지가 2라면 얘는 한정하지 않고 뭐만? 요만. 그죠? 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36하고 얼마? 2하고 더하면 얼마입니까? 38m를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을 내가 악착같이 모든 걸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다 넣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시험에 나온 데는 없어요. 없는데 자꾸 새롭게 문제를 내다 보니까 내가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지만 한번 좀 이렇게 좀 해서 요걸 또 이해하게 된다면은 또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풀어보라고 제가 24번을 하나 내가 더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같은 문제입니다. 요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요. 어려운데 24번 조금 더 쉬운 문제니까 똑같이 그림 그려가면서 풀어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같은 거예요. 핵심 포인트가 뭐냐? 요거예요. 현재 건축 면적이 그죠? 8분의 1 이하냐 아니냐 그 얘기야. 이하면은 빼지마나 이하가 아니면 넘으면은 포함시킨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저를 보세요. 여기 만약에 12가 아니고 만약에 22다. 그러면 이거 다 더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알면 되겠고요. 현재 24번 문제가 아마 약간 변형된 문제입니다. 그죠? 약간 반대 문제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볼게요. 25번. 지하층이 2개이고 지상층은 전체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바닥 면적이 400인데 반 딱 잘라서 200 부분의 높이는 12, 나머지 200 부분은 16m이다. 요거는 기출문제를 내가 좀 변형시킨 건데 지하층이 2개이고 일단은 지하층이 2개이고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이런 것이 우리야. 바닥 면적은 전부 400인데 여기 그림이 좀 더 갔나? 좀 더 모양을 좀 비슷하게 해야 되거든요. 딱 반이죠. 그래서
이거를 반 이렇게 자르니까 이쪽 부분은 200 부분이고 이쪽이 이제 200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쪽 부분 200 같은 경우가 높이가 12. 요게 높이가 얼마라고요? 10이고 이걸 말해요. 이게 16이다 그 말이에요. 16m 그 얘기예요. 자, 배웠잖아요. 층수가 달리할 때는 가장 많은 층수 이거야. 그래가지고 뭔가 이거. 그러면 층수에 구분이 없다. 그러면 몇 미터마다? 4미터마다 한 개 층이죠? 그거 얼마야? 나누기 4. 얼마요? 몇 층 건물? 4층 건물이죠. 그렇죠? 이렇게 4층 건물로 본다. 3층이 아니에요. 요거 4층 건축물로 본다는 것. 네. 답은 3번입니다. 26번 같이 볼게요. 자, 건축물의 높이 제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아까 중복대동 풀어보고 한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다르게 정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다르게 할 수도 있다. 2번. 건축물 높이를 지정하려면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높이 지정할 때 심의 거치고 다르게 하지만 완화할 때도 심의를 거쳐야 그랬죠. 3번. 그냥 건축물 높이가 아니고 가로구역을 단위로, 여기 중요합니다.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 높이를 지정 공부할 때는 지표면으로부터 하는 뭡니까?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한 번 더 강조한 겁니다. 네. 이걸 이게 좀 틀린 거를 제법 넣다 보니까 내가 또 하나 더 넣은 겁니다. 틀렸고요. 4번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 특광조례. 다 같이 시작! 특광조례. 맞는 편이죠? 특광조례. 예. 5번. 일반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 보지 마세요. 공동주택은 두 용도지역은 뺀다. 중lin상업지역은 X, 일반 상업지역 X잖아요. 아시겠죠? 예. 볼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에서 안 됩니다. 중심 상업지역에서 안 됩니다. 자, 28번 보겠습니다. 27번 한번 풀어주시고요. 28번. 건축물의 높이 제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볼 거 없잖아요. 중심상업지역은 X, 일반상업지역 X. 물론 맨 끝에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맞는 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1번이 만약에 맨 끝에 적용을 한다 하면 틀리겠지, 그죠? 그래서 하여튼 중lin상업지역하고 일반상업지역은 공동주택일 때만 적용하지 않는다. 않는 데서 틀렸죠, 그죠? 맞는 거죠, 그죠? 2번. 정북 방향에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다. 그럼 나는 띄우지 않아도 된다. 너가 띄우거라. 그러니까 끝에 정북이 아니고 뭡니까? 정남. 틀렸죠? 정남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띄워서 건축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답 2번입니다. 건축물의 기숙사 제외입니다.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밑에 나오죠, 그죠? 수평의 2배인데 근린상업하고 준중호는 4배 이하까지고. 4번은 바로 다세대 주택은 1m 이상 조례로 정하라는 얘기고, 그러면 2배 이하니 4배 이하니 적용하지 않는다 그 뜻이고요. 5번 2층 이하이면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앞에 나왔던 지문은요, 틀리게 나왔던 지문들을 한번 옳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문제를 만들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29번 풀어주세요. 자, 넘깁니다. 이제 같은 문제입니다. 자, 특별건축구역입니다. 최근에 잘 나오는 부분인데,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이 부분에서 한 문제에서 2문제 갖고 나오기 때문에 봐야 돼요. 특별건축구역은 요약집 잠깐 보세요. 14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은 말 그대로 여기다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테니까 밖에서 개발행위 하지 말고 이 안에 들어와서 개발행위 좀 해라.
밖에서나 안에서나 조건 같으면 누가 오겠냐고 딱 세 가지를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첫 번째, 들어와서 건축한다면 일부 법률 규정은 내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게 이거요. 아까 지웠던 거, 아까 여기 그래도 오른쪽 그림 있죠? 이거 아까 그림. 그 법률 내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뭐죠? 그림. 대제안의 조경, 대제안의 공지, 건폐율, 용적률, 높이, 1조. 여기서 1조. 요걸 내가 적용하지, 의무적 아닙니다. 의무적이에요.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두 번째, 내가 만약에 완화시키지 못하면은, 적용을 내가 하지 아니할 수 없으면은, 적용을 할 수가 없다면 내가 완화해 줄게. 이게 완화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똑같이 통합해서, 한 번 했으면 똑같이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라고 세 가지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럴 때 지정권자는 국장 또는 시도지사. 그때 보면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고요. 근데 3번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이 있죠. 누가 봐도 건축행위가 불가능하죠. 다 같이 시작.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존산지는 안 되지만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국방부 장관과 협의가 되면 가능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럼 방금 그러면 특례사항을, 특별한 예외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어떤 게 있느냐. 당연히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등이 있고 3번 민간 같은 경우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다음의 건축물인데 전에 줄건 것도 한번 읽어주시고 시험에 거의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줄거 있죠? 그 정도만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3번 절차. 1번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시군구는 한마디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기간. 그죠? 줄여가지고 지정신청기간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권자인 국장한테, 시군구는 특광도에게 지정해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다. 특시특도는 본인이 북치고 장구 다치니까 자기가 알아서 한다. 신청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빠진 겁니다. 2번, 신청이 들어오면 얼마 내에? 30일 이내에 심의 거칩니다. 지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심의 거치고요. 그러니까 가로 2번은 1번처럼 지정해달라고 신청이 왔을 때 얘기고 3번은 뭐냐? 지정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그냥 직권으로 심의 거쳐서 그냥 지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직권도 있고 신청이 했을 때 심의 거쳐 지정할 수도 있고 두 개 다 있는 것이죠. 해제 1, 2, 3, 4인데 특히 4번 지정을 한 다음에 5년 이내에 그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때 뭐라고요? 해제할 수가 있다. 특히 가로 5번 지정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이 있는 걸로 보는데 요거죠. 용도 지역, 지구, 구역만큼은 제외한다. 요거는 지정된 걸로 안 본다. 별도로 기, 주, 지, 입 등등을 해야 한다. 적용 특례 요거죠. 그죠? 아까 말했던 거 적용이 안 할 수 있다. 뭐 주택법까지 할 거 없고요. 건축법 있죠? 요거 아까 말했던 거 요거고요. 통합 적용. 그러니까 특별건축구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똑같이 이렇게 하게 했으니까 그냥 정했으니까 중간중간 안 바꾸지 않고 똑같이 처음부터 똑같이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죠. 만약에 여기가 특별건축구역이다. 만약에 1번 특히 여기 미술 작품 있죠. 건축물 미술 작품 할 줄을 내가 이러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내가 할 계획이야. 똑같이. 그럼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 설치는요. 색깔 다 다르게 볼까요? 다르게. 이런 걸로. 여기다가 이렇게 할 예정이야. 예를 들어 이렇게 할 거니까. 하려고 마음 먹었어. 세 번째. 공원 여기다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려고 일단 계획 잡았으니까 중간에 안 바꿀 거야. 똑같이 통합 적용해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두 말 안 해. 중고 하다 바꾸지도 않을 거야. 더 잘 테니까 차별 두지 않을 것이니까 들어와서 제대로 한번 건축 해봐라. 라고 딱 세 개만. 그렇죠? 예. 세 개만. 굳이 내가 이렇게 그런 이유가 뭐냐? 뭐 이유가 있겠지. 그죠? 예. 예쁘지 않아요? 응? 예쁘지 않아? 뭔가 빨갛고 파랗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려면은요, 미술 공부를 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미술 공부를. 아시겠죠? 미술, 뭡니까? 그 다음에 공원, 푸. 아시겠죠? 이렇게 그리려면은 막 못 그려요. 나처럼 미술 공부를 해야 그릴 수 있습니다. 미술 공부. 미술 작품 설치. 그 다음에 공원에 설치. 부설 설치. 자, 요 관련된 문제 좀 한두 개 풀어볼게요. 1번, 특별건축구역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그 다음에 2번, 지정권자는 국장 또는 시도이고요. 3번, 개발 제한 구역에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없죠. 틀렸죠. 4번,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도는 국장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5번, 국장은 지정 신청이 접수되면 얼마 이내에 밑에 30일 이내에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랬죠. 자, 2번 넘어갈게요. 그죠? 이거는 4가지 그거니까요. 풀어주시고요. 3번.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정비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죠. 아까 4가지만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4가지가 뭐죠? 4가지 뭐예요? 그렇죠.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존산지. 물론 분사기지는 원칙은 안 되지만 협의하면 된다. 아직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된다 그래 보시면 돼요. 4개 빼놓고. 그 다음에 2번 나오잖아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끝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 협의가 안 되면 지정하지 못하고 되면 한다. 한번 특별건축구역에는 나오죠. 미술 공부할 때 미술 작품의 설치 관련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고요. 4번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끝에 용도지역의 지정이 있는 걸로 본다. 틀렸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거지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제외한다. 답 4번. 5번 특별건축구역의 건축가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도로 빼놓고 뭐가 나와요? 대제안의 적용, 대제안의 공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일정. 바로 옆에 있는 5번이에요. 5번. 그러니까 여러분 풀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5번 문제이기 때문에 풀어주시고요. 3번에 그래서 5번 지문이 그죠? 예, 맞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하나 더 4번. 특별건축구역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 지자체,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다. 맞죠? 그죠? 또 공공기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뭐 여러 가지 건축물도 있죠. 2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부터 2년 내에 그 지정 목적에 틀렸죠? 몇 년이죠? 5년. 특별건축구역은 5년. 일반적으로요, 보통 일반적인 건축물은요, 미착수 몇 년? 2년이잖아요. 2년. 신고는 1년. 공장은 3년인데, 뭔가 예배 규정을 두고 뭔가 좀 인센티브를 준다 하는 곳은 좀 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딸랑 2년만 딱 줘. 그러면은 밖에서
해도 2년인데. 그렇죠? 안 해면 좀 더 완화. 그래서 5년까지 이렇게 과감하게 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내까지 착공하지 않으면은 해지할 수가 있다. 그래 보시면 돼요. 3번. 시도는, 그 답 2번이죠. 틀린 것은. 시도가 도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4번. 도시개발구역에는 지정할 수 있죠. 그죠? 아까 4개 만드는 거예요.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특히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사업이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5번. 특별건축구역에 건축가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나오죠. 등등등등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까 높이 1조, 용적률 높이 1조. 요거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5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체킹하시면 되겠죠. 6번은요. 솔직하게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여러분 요약지 보시면은 149장 펴보세요. 특별 가로요. 특별히 국장 및 허가권자가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해서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완화하거나 또는 경관지구 지구단위 계획 중에서 미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지정할 수 있는데 이 특별가로구역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한 문제를 내기에는 양이 너무 적어요. 솔직한 얘기도. 근데 이게 한 번쯤은 나온다면 아마 5개 지문 중에 하나 정도는 나올 것 같고 만약에 단독 문제라면 아마 쌍가루 이번 지정 대상 지역을 아마 좀 미친 척 한번 물어볼 수 있지 않냐 개인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대상 지역이 1, 2, 3, 4, 5 딱 5개인데 제가 요약집에 3번에 보행자 전용 도로예요. 그렇죠? 요걸 제가 문제지에 자동차 전용으로 내가 바꿔낸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할 때 한번 체킹만 하세요, 그냥.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했는데 올해 나오면 대박이지만, 이렇게 한번 해주시죠. 이래 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했느냐? 건축법상은요, 항상 인도가 필수예요, 그죠? 도로만, 다시 좀. 차가 다니는 도로만 있는 경우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는 아니에요. 고속도로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되시면 얘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보행자를 위한 거죠. 건물 왜 짓습니까? 그러니까 인도가 없으면 건물 짓지 못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이걸 내가 문제를 넣지 않았다가 마지막 원고 넘기기 전에 아직 한번 문제화 시키지 아니하면 안 보지만 시키면 그것도 한번 눈으로 보지 않겠나 해서 한번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그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근데 우리가 건축협정 있죠? 요건 연달아 재작년 작년 연달아 계속 나왔습니다. 올해는 글쎄 연달아 3년차까지 나오겠는가 하는 의문점은 있지만 올해는요 오히려 17번에 결합건축 아마 이게 좀 나올 확률이 있어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나마 그래서 일단은 건축협정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여러 가지 있는데 전원이 합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체결 시에는 전원 합의입니다. 가반수 아니에요. 전원 합의. 그러니까 작년하고요 재작년에 남았던 정답이 똑같아. 2년 전에도 전원 합의를 가반수로, 작년도에도 지문은 다르지만 정답 지문 똑같아. 전원 합의인데 가반수로 똑같아요. 기출문제가. 전원 합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재수선할 때, 리모델링 할 때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가 있다. 같이 그냥 두 대지 묶어가지고 같이 하자. 큰 건축물. 여러분들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보긴 드물지만 대지가 이래서 대지가 이래 있다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게 A 대지에 건물 1에 짓고 B 대지 건물 이렇게 짓는 경우 있잖아요. 대부분 있잖아요. 이거 협정 맺어가지고 같이 짓는 거예요. 같이. 더 넓게 붙여가지고 하나를 해가지고 짓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어렵잖아요. 합의가 안 되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큰데 가운데 있는데 대신에 하나가 보이지만
각각 달라요, 소유자는. 하나의 건물 지은 겁니다. 왜냐? 특히 이런 데는요, 어떤 땅값이 세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마 할 수 있도록 한 건데, 하지만 요거는 붙어 있을 때고, 떨어져 있을 때에도 가능하다고 한 것이 바로 17번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어디에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할 때, 니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줄이겠습니다.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일 때 여기에 재개발과 재건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X, 재건축 X. 거기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원래 오타니까 줄을 했고요. 없어진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구역. 리을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뭐 그다음에 뭐 디귿과 리을은 그냥 간단히 봐주시고요. 됐죠? 이렇게 재개발 X, 재건축 X.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한 명이다. 저를 보여. 이 땅도 내 거고 이 땅도 내 거다. 이때도 똑같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로 건물 짓지 말고 이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뭐 1번 인가받아라, 심의 거쳐라 이 나오는데 특히 5번 나머지 읽어주시고요. 5번 맨 끝에 보세요. 폐지할 때가 과반수 동의받아 인가받습니다. 그러니까 협정 체결 시에는 전원 합의고 폐지할 때는 과반수 동의인데 요 과반수 동의를 협정 체결 시에 잘 바꿔내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자 7번하고 이제 8번 문제가 있는데 자 나오죠 그죠? 보시면 그거 나와요. 7번 1번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과반수의 동의로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되었던 건축이 되었던 대손이 되었던 아시겠죠? 건축업층을 체액할 수 있다는데 과반수 동의가 아니고 뭐라고요? 전원 합의. 해설에는 전원 동의인데 이거 동의를 바꿔줘요. 전원 합의로 그냥 법률대로. 뭐 전원 동의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법률대로 하겠습니다. 전원 합의.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나머지는 읽어주세요. 나머지는 틀리게 할 만한 없고요. 근데 8번 문제는 하나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보세요. 자, 더 있는데 8번 문제는 뭐냐? 요건 달라요. 자, 방금 7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건축협정이고 자, 8번 같은 경우는 바로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올해 한 번 좀 예상이 꼭 내 예상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결합건축입니다. 이것은 얘는 이런 경우고 얘는 뭐라고요? 이게 대지가 여기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래 있겠지 그죠? 이래 있겠지. 이거 A하고 B 땅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여기는 상업적인데 일반 상업적 뭐 유동인구가 뭐 예를 들면 홍대 번화가 쪽에 나면 저 뒷골목 쪽은요. 얘도 홍대 부근이지만 얘는 유동인구가 별로 없어요. 뭐 길도 뭐 막 여러 있어요. 근데 전부 다가 일반 상업적인데 만약에 여기다가 만약에 10층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A도 B도 10층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A는요, 진짜 15층까지 막 더 올리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 거야. 왜? 올려도 무조건 임대가 다 될 것 같아, 그냥. 얘는요, 10층은 접었자 거의 한 반 정도 임대 안 될 것 같아. 근데 얘는 쉽게 말하면 얘는 예를 들어 10층까지 건물을 이렇게 지었다면 얘는 10층이 아니고 뭡니까? 5층까지밖에 안 지은 거예요. 왜? 5층까지 정도를 건설하게 되면 이게 임대가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이렇게 해봤자 뭐가 돼요? 이렇게 해봤자 이건 임대가 안 되는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누굽니까? 이 거리가 얼마 이상? 100m 이내일 때 100m. 요 부분을 이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얘는 5층까지만 하고 얘가 뭐요? 몇 층까지? 15층까지 이렇게 짓는 거야, 이렇게요. 그러니까 용적률 같이. 용적률 500%잖아요. 용적률 250% 쓰고 250 얘한테 파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A와 B하고 합해도 용적률은 1000이에요, 1000. 500, 1000. 얘는 750, 250. 똑같잖아요, 일단.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올려서 좋고, 이 사람은
어차피 지어봤자 임대 안 되는 거 팔아먹어서 좋고. 아시겠죠? 예. 이게 미국에서나 유럽에서는요, 오래전부터 했던 거예요. 했던 건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들어온 법률입니다. 법률이에요. 바로 100m 이내이고요. 서로 여기 A하고 B가 당연히 합의가 돼야 되겠고요. 그죠? 100m를 떨어지면 안 돼. 100m 이내까지만. 안 돼. 너무 안 돼. 안 돼요. 만약에 그래 버리면은 100m 이상 해버리면은요, 뭐 지역 구분이 없잖아요. 강남과 막 광명시가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의 용도 지역 안에 중에서도 100m 이내예요. 너무 떨어지면 안 돼. 만약에 이쪽으로 여기 이만 일반 상업지역에는 여기는 완전히 그냥 뭐 사람도 안 지나다녀. 그러면 가면 안 되고 팔아먹기 그냥. 너가 그냥 다 해. 다 팔아먹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m라고 하는 것을 딱 둔 겁니다. 100m면은. 그래서 100m 이내 되고요. 서로 합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용적률. 건필이 아니에요. 그죠? 예. 통합하겠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어디라고 주로?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이다. 상업지역. 그 다음에 2번 어디요? 역세권 등등등등 하게 이렇게. 쌍다리 2번에 1번 도시군계획사업에 편입된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왜? 앞으로 공적개발 사업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므로 그때는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허가하기 전에 심의 거쳐라. 이럴 때 읽어보시고요. 특히 2번. 이때 협정 체결했습니다. 했는데 팔아먹었어. 이때 우리가 지상권도 건물 다 주겠는데 갑자기 1년 뒤에 철거해.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몇 년? 30년. 몇 년? 30년. 30년 동안은 야 5층 나 인정 못해. 나 돈 더 올려줘.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서로가 하겠지만 하여튼간에 최소 30년이고 3번 폐지할 때 해도 전원동의입니다. 당연하죠. 나랑 너랑 같이가 두 사람이 있는 거 아니니까 전원동의다. 건축협정은 체결 시에는 전원합의, 폐지할 때는 과반수 동의. 그죠? 하지만 이거 결합건축은 할 때에도 서로 합의라는 얘기는 어찌 보면 전원합의라는 얘기 들어있는 거잖아. 서로 합의해라. 그 다음에 폐지할 때는 과반수 아니고 전원 동의로 해야 된다는 것까지 하고 문제 하나 풀고 두셨다가 건축법 이어가면서 주택법으로 다음 시간에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8번 문제 보시면 결합건축입니다. 틀린 것 1번 상업지역이에요. 재단거리 100m 이내입니다. 그렇죠. 용적률 개별마다 적용치 아니하고 통합한답니다. 그 다음에 2번 도시군계획 사업에 편입된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3번 폐지할 때는 과반수 동의가 맞아요? 아니죠. 뭡니까? 전원동의. 아시겠죠? 전원동의고요. 그 다음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한다는 건 맞아요. 아시겠죠? 전원동의. 과반수가 아니에요. 전원동의다. 그 다음에 5번 얼마? 최소 몇 년? 30년. 4번은 심의 거쳐라. 됐고요. 이제 이행 강령부터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